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라는 매체에 워터쿨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워터쿨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이빗 브로디라고 이제 요 사진 안에 조그만 사진에 있는 이 데이빗 브로디하고 직접 인터뷰를 약 1시간 가까이 가졌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들과 대답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질문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쇼 해니리 쇼가 있죠. 쇼 해니리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6,400만 표만 있어도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놀랍게도 7,500만 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 didn't win. 그러니까 we didn't w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그 좌파 주류 언론들에서 뭐라고 떠들어댔냐 하면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자기가 투표에서 졌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막 여기저기서 막 했습니다. 드디어 승복했다. 자기가 졌다고 작년 선거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로디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졌다라고 인정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절대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다. 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선거는 끝까지 잘못됐다. 이건 조작이다. 이거 부정선거다. 계속 주장하고 있죠. 절대 그 선거에서 졌다라고 인정한 적 없습니다.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좌파 언론들 말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뒤집어가지고 비꼬아가지고 자기네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말을 바꿔서 지금 이제 내보내는 이거 참 영어를 이해 못하는 미주류 언론 참 네. 조혜님 재밌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꼬시죠. 사탄이 나타나서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을 약간 바꿔서 꼬시지 않습니까? 약간 바꿔서 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이렇게 싹 바꾸죠. 죽을까 하노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드니까 바로 뒤이어서 딱 나오는 이야기가 그걸 먹으면은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가머니서를 막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이전 단계에 먼저 선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첫 단계가 거짓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단계로 하는 이야기가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이기지 않았다, 이기지 못했다, 이것과 졌다라는 것은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8월 복귀설하고요. 그다음에 연방 하원 의장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8월 복귀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입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8월 복귀설에 대해서는 아니다, 맞다, 양쪽 다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운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진짜로 8월에 복귀하려고 하는 건지, 설마, 설마 지금 이제 이거 사실 8월 복귀설은 저희는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좀 남겨둔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방 하원 의장이 된다는 이제 설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 의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연방 하원 의장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거부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탄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간선거에서 내년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 의석을 공화당이 다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서 의석을 다 이제 의회를 차지하게 되면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는 가정,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죠. 그런 가정 하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2023년 1월에 시작하는 회기 년도부터는 하원 의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수당에서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케빈 맥카시가 하원 의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과반수가 돼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 하원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 의장으로 추대를 하고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됐으니 인정할 수 없다.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하고 이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자동으로 탄핵이 된다고 할 경우에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여러 주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힘이 다 한꺼번에 실리게 되죠. 그래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3순위인 자연스럽게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대행으로 이 나라를 이제 나머지 2023년과 2024년을 대통령 대행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2024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행을 한 것은 좀 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가설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혹시 이제 이런 가설을 들으신 분들은 그 대통령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알고 계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2년 하던 거 남은 2년 땜빵하는 그런 대통령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확실하게 4년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지 이게 뭐 2년 하던 것 말고 2년 나머지 하고 이런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끔찍했다. 뭐 좀 끔찍한 이야기였고, 2022년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다 다수당을 차지하게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면 그러면 그제서야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답변이 재밌습니다. 아니 그거랑 대통령 출마랑 관계 없는데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해준 의원들이 100% 당선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나는 결정할 거다. 출마할지 안 할지. 그거랑 연결짓지 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되어줘야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을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근데 그것과 관계없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혹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론은 훌륭하다. 내가 지지해 주니까 지지율이 로켓처럼 아주 확 올라갔다. 나는 최근에 텍사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성명도 발표했다. 론만 지지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론 드산티스는 나랑 아주 좋은 친구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이제 친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드산티스만 내가 지지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도 지지했다는 것이죠. 공화당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 펜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펜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펜스를 참 좋아했는데 항상 좋아했는데 1월 6일 날 정말 실망했다.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명부 올라온 것을 그 주의회로 돌려보내지를 않아서 되돌려보냈어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펜스가 그걸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주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아도 그랬고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였고 주의회에서 승인한 선거인단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들, 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거 승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승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선거인단 명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에서 따로 보내겠다, 선거인단 명부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주 국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쪽, 그러니까 그 주의 민주당 의장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서로 서명한 겁니다. 예. 선거 결과에 우리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게 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죠, 실제로.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올라온 선거인단 명부였기 때문에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주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다시 가져와라라고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주가 한 6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면 대통령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대통령 당선 결과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고 주의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토론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렸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끝난 뒤에 7, 8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하고 커버너 대법관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데 찬성했는데 이거 진보주의자들하고 결국은 같은 편에 섰다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매우 실망했다. 내가 임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러 판결에서 크게 실망했다. 후회하는 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실망했다. 후회는 소용없지만 사실 후회라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했다. 이런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든의 반종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미 이런 주장을 했었죠. 바이든은 반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이든은 취임한 뒤 복음주의 커뮤니티가 내세우는 것들에 모두 반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종교 전반에 있어서 바이든은 대선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다. 종교뿐 아니라 국경, 수정헌법 제2조 등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 버니 샌더스의 10배 정도로 급진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대선 토론회 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더니 갑자기 이 버니 샌더스보다 한 10배는 더 급진 좌파가 돼가지고서는 왕창 막 이야기를 쏟아넣었다. 야,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하여간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너무 급진접파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반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저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은 주교회의에서 이 뭐 성만찬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겠습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엠킴TV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죠? 공부의 여신. 공부의 여신 채널의 그 대체 채널로 바뀌었던데 참 그 대체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 아주 자세하게 번역이 또 돼 있습니다. 글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